네,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입니다. 얼마 전에 AI 버블론이 있었는데요. 네, 샘 올트만이 그런 얘기하면서 고민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뭐 어제 분위기라든지 오라클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AI 버블론이 AI 기대감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얼마 될까요? 1개월 전부 됐나요?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게 왜 AI 얘기를 하느냐? AI와 또 연동된 그리고 AI를 넘어서 월가의 많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보는 쪽이 또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종원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훈남 젊은 그 과학자를 만나니까 제가 다 떨립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도 뭐 애널리스트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사실 로봇 산업에 관한 얘기를 좀 깊게 듣고 싶어서 오늘 박 박사님 모셨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계신데요. 네, 원자력과 로봇? 이런 생각들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네. 저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사람이 직접 핸들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혹시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방사능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재난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군사 현장에도 이제 로봇이 투입되고 이런 원자력 같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그러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쪽에 이제 로봇을 연구하고 계시군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틱스 회사다, 로봇 회사다. 여기서 이제 상당한 매출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젠슨 왕도 이제 AI 지금의 자신들이 하는 GPU 다음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AI 기업들이 이렇게 로봇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는 이제 AI 기술과 로봇이 같이 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챗GPT처럼 이런 인공지능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뭐 텍스트나 음성 그리고 이미지 생성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것이 좀 더 확장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물리 세계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 로봇과 같이 이제 시너지를 이뤄낼 경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한 것처럼 이제 로봇과 AI 기술을 합쳐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어떤 그런 그 부가가치는 테슬라의 부가가치는 이제 로봇인 옵티머스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있고 이런 미국 기업들 중에 또 이제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겨 AI에서도 이런 범용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기술 개발함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뭐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이제 단계별로 확산되면서 물리력으로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로 가면서 로봇의 그 중요성이 더 커진 거군요. 근데 AI가 사실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도 우리가 로봇에 대한 관심, 모든 공정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인구가 점차 이제 노령화되잖아요. 그리고 산업에 이런 자동화 이런 얘기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로봇 분야도 결국은 AI가 새로운 지금 촉매가 좀 된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이제 도입됨으로써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는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그 개발하는 다양한 툴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을 AI가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 이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를 테스트해 볼 때 AI가 이런 로봇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시켜주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그 로봇 기업들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글로벌 4대 로봇 기업 이렇게 하면 미국의 피규어 AI 말씀하셨고요. 들어본 바가 있고 테슬라도 로봇 기업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중국의 어질리티는 저희는 뭐 유니티리도 중국 기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선두권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각각의 기업들의 강점, 차별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를 마련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많이 존재했었지만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제시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어떤 리딩을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있는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이제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에 쓰는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로봇에 그대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제 로봇을 개발시키고 있고, 자료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제 로봇이 이제는 이제 단순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사람 수준의 모션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초기에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할 때 오픈 AI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인 이제 헬릭스를 개발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연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BMW 공장에서 이런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매우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이제 미국의 회사인데,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입니다. 중국이 아니고요? 네, 미국 회사이고요.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포드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라스트 마일 배송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물건을 배송해서 이제 현관 문 앞에까지 갖다주는 그런 라스트 마일 배송과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물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회사인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니트리 같은 회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R1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5,900달러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내게 됨에 따라서 이제 연구용, 교육용, 그리고 향후 서비스 로봇으로 퍼질 수 있는 대중 시장을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춤추는 로봇, 그게 옵티머스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로봇춤 옛날에 로봇춤 추는데 그 로봇춤을 참 잘 추네요. 그만큼 이제 과거에 굉장히 딱딱했던 부분들이 유연해지는 거고요. 네. 미국의 피규어 AI, 테슬라, 어질리티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저도 앉아서 방송하고 있는데 깊게 들어가면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는 또 상장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요.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산업의 기업들은 좀 팔로우하기가 어려워서, 유니트리라는 쪽이 중국 기업이고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세계 로봇 박람회에서 보니까 뭐 로봇들이 와서 그냥 단체로 제 기억으로는 무슨 축구 경기도 하고 굉장히 계속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 박람회가였으면 좀 가시는지, 중국의 로봇 박람회에서.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런 그 글로벌 AI나 빅테크 같은 경우 사실 서구권에서 이런 박람회를 많이 하잖아요. 서구권에서는 그런 박람회는 이렇게 좀 통일된 건 없나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달에 WIC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로봇 박람회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베이징에서 개최가 됐고요. 올해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약 한 25% 정도 더 큰 규모로 개최가 돼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한 200여 개의 기업과 한 1,500개 정도 되는 로봇들이 전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보여준 이런 기술들과 더불어서 이제 박람회 이후에 바로 개최된 게 뭐냐면 월드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스라는 것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올림픽인데 이번에 최초로 개최가 된 건데, 기존에는 이제 사실 이제 로봇들이 이제 앵커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걸음을 잘 걷다가 사람처럼 잘 행동을 하면 박수를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올림픽 게임에서 뭘 보여줬냐면, 이제 로봇들이 같이 축구도 하고 이제 100m, 400m, 1500m 달리기 경기도 하고 장애물 달리기, 그리고 이제 킥복싱과 같이 마치 사람도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로봇으로 이제 컴페티션을 만들어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재 로봇 기술과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단계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리 보면 로봇 산업은 소위 이제 그 조금 점수를 매겨본다, 뭐 이제 순위를 매겨본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요. 그 다음에 그 또 3위권으로 붙을 수 있는 국가,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로봇 기술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 핵심 코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세를 가지고 있고,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의 많은 지원이 들어오면서 로봇의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있어서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있고 관련된 부품 소재 기업들이 있어서 결국 그 키는 이제 선진국 그리고 이제 중국처럼 대량 생산을 하는 국가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제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실은 AI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우리 기업들이 AI의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 시스템을 끌고 가는 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HBM 이런 걸 납품하는 것처럼 로봇도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그런 말씀하신 뭐 부품, 장비 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제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실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자동화가 되기 쉬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분야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암묵지라고 하는 기존에 데이터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로봇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공장에 쓰는 이런 제조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이제 지루한 작업 같은 거를 대체를 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그 수요가 가장 급선무고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이게 인간의 노동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대체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대체 과정에서 가장 지금 수준에서 허들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이제 허들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순하고 잘 정해진 것들은 이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사람 손같이 이제 사람 손을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을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람 손은 또 하나의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로봇이 아직까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람 손처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핸드, 사람 손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촉각을 잘 느끼고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냐, 이것들을 아직 로봇이 많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 손처럼 이렇게 너무 복잡하진 않지만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거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뭐 젓가락으로 물건을 짚는다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이제 많이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에 잡는 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되다가 얼마 전에 뭐 달걀도 잡아서 옮기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손과 한국은 또 젓가락 문화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죠? 손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군요. 로봇, 시간이 많이 갔네요. 로봇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쭉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K 로보틱스는 어떤지 우리 한국 로봇 기업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뭐 이런 분야에서는 뭐 센서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잘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기존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 그리고 고정밀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이 강세가 있었고 이제 저가형으로 이제 뭐 대량 생산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많이 이제 그 큰 이제 그런 강점을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품 쪽에서는 이제 많이 경쟁력이 많이 확보를 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를 다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이 하드웨어에 결국 어떤 서비스, 어떤 소프트웨어가 얹혀져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를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로봇 관련해서 강화학습, 모방학습 뭐 이런 단어가 있네요. 네. 이건 이제 어떤 분야고 이 분야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네. 네, 그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이 걷는 로봇들 네. 혹은 이제 개 모양으로 생겨서 개 족형으로 다리를 가지고 걷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맞습니다. 경우. 예. 기존에 어떤 식으로 이제 했었냐면은 네. 이제 로봇 공학자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걸을 수 있어라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해봐라고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패턴을 걷는 패턴을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모델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기법은 시뮬레이터 상에서 로봇이 스스로 수십만 번 테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로봇이 현실에 나오기 전에 미리 본인이 어떤 방식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잘 균형을 잡으면서 잘 걸을 수 있을까? 를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강화학습. 지금 AI가 이제 추론 단계, 전 단계 학습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로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모방 학습 분야인데요. 네. 모방 학습은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사람은 매우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든지, 뭐 수건을 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식기세척기에 도자기들을 막 넣는다든지 사람은 네. 쉽게 할 수 있는데. 예. 쉽게 정답을 하는데 로봇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어떤 그런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로봇이 이걸 보고 이제 최적의 자신의 로봇의 형상에 맞게 그 최적의 어떤 방식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모방 학습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기업이 하거나 혹은 뭐 정부가 하거나 좀 시급하게 투자해서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될 영역은 그럼 어떤 것들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부품 소재 쪽으로는 네. 이제 말씀드린 이제 모터 그리고 이제 감속기 분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것이 센서 분야 중에 사람의 피부처럼 이제 손가락 피부처럼 스킨이 터치 센서입니다. 네. 터치 센서가 잘 될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어떤 손으로 매니플레이션 뭐 그렇겠죠. 조작 작업을 하는데 매우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자체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비스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이 잘 된다면 이제 R&D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로봇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환자를 돌본다거나 위험 현장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어떻게 하면 유즈 케이스를 잘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로봇 산업의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박정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귀한 자리까지 와주셨지만 저희는 보면서 그래서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솔직히 이제 그게 관심 있는 저희들이 저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근데 한편 이게 가까운 미래에 오는 걸까? 휴머노이드 말씀하신 잡는 게 이게 거의 과연 언제쯤 소위 그 피지컬 AI와 결합돼서 상용화될 수 있는 시기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로봇 산업을 보면서 뭔가 그런 어떤 밸류 체인에서 어떤 걸 좀 주목해 봐야 되고 또 국내에는 예를 들면 어떤 그룹들이 그런 걸 잘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뭐 지금 많은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내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활짝 열릴 거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관련된 이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요. 네. 이런 그 말씀드린 어떤 부품 레벨에서 잘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전체 시스템을 잘 개발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레벨에서 이제 뭐 협동 로봇을 개발을 한다든지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향후 미래에 어떤 로봇 산업계의 국내를 이끌어가는 리딩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 산업이 그렇게 중요하긴 하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못했을 때는 기업들이 그 말씀하신 이 탄탄한 기업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대기업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막 인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 대기업들 중에서는 어디가 좀 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대기업들 중에서 어디가 좀 잘하나요? 진심인가요, 어디가?
저도 잠깐 뭐 연구자로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만 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그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시장이 다소 작지만 미래에 이제 큰 먹거리로 성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행보는 이제 어떤 뭐 로봇 산업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이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뭐 LG 그룹들이 사실 그 전부터 지분이 있었고 현대차, 두산 그룹주들은 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궁금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깊게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정원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